윤희상, 독일로 간 동백나무, 뭔가 대단히 많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요. 먼저 G20 참석차 독일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 내외에 대한 현지 교민의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. 방금 전에 언급했던 저 얘기는 천천히 짚어보기로 하고요. 독일에 도착한 문 대통령 내외의 모습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. 전용기를 같이 타고 왔어요. 사실 따뜻한 CD를 갖고 왔거든요.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 당당하고 품격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. 저희가 문 대통령의 이 독일 방문 행보를 가벼운 얘기로 시작해서 천천히 본질로 가볼게요. 처음엔 상당히 부드럽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종구 실장님, 네네. 문 대통령 인기가 대단하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미 방미 때 미국 교민들이 보여줬던 열기, 거의 팬덤 현상 같았어요. 거의 그 피켓 보셨으니까 그냥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안 하고 우리인이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해. 뭐 이런, 그러니까 마치 아이돌 스타한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었는데 이번 독일 방문에서도 독일 교민들이 뜨겁게 환영하는 그런 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가장 좀 눈에 들어왔던 게 메르켈 총리하고 회담을 끝내고 만찬장에 내려갔는데 담장에서 뜨겁게 뭐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자 문재인 대통령이 100m 정도의 어떤 거리인데 왜 양쪽 정상에 걸어가는데 이탈해서 다른 쪽으로 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? 자신의 어떤 행보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걸어와서 교민들하고 악수를 나누니까 메르켈 총리도 함께 와서 옆에 지켜보고 그걸 본 독일 측에서는 메르켈 총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많이 배려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영상 보니까 대단하네요. 네. 예, 최 변호사님, 저는 앞서서 그 사회를 봤던 김영철 씨요.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인연이 있길래 사회를 보게 됐을지가 참 궁금한데요. 그렇습니다. 뭐, 적어도 제가 확인을 하는 바로는 무슨 뭐, 친인척 관계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. 다만 지난 5월 10일 날, S모 본부에 지금,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, 그날 비가 왔나 봅니다. 날은 좋지 않지만 그게 5월 10일이니까 문 대통령 당선된 바로 다음 날이죠. 가능하면 우리 방송에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대통령을 모시는 게 아니고 모시러 갔다라는 점에서 참 놀라운데 말이 씨가 됐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. 아까 봤습니다만 독일에서는 아주 뭐 유명한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문 대통령이 상당히 중용했다라고 하고 고민정 KBS 아나운서 지금 청와대 부대변인도 지금 같이 동행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이제 독일에 가서 한 200명 넘는 대의 흥을 돋구고 하는 그 행사를 진행은 워낙 잘하니까 나름대로 오늘 이 방송에서도 이게 입방에 오르는 정도로 잘 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예. 김영철 씨가 노래를 부르는데 반응은 별로 없었어요. 김성환 평론가. 근데 이제 김영철 씨가 대통령 순방 이제 비행기에 올랐잖아요. 이제 전용기 1호기에 올랐는데 저번은 방미 때 김미아 씨도 그렇고 이제 동포간담회에서 이제 코미디언들이 이렇게 사회를 보는 건 원래 있는 일입니까? 원래 이제 청와대 행사에 연예인들이 가서 사회를 보는 일들은 예전부터 있어 왔거든요.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청와대 행사에 뭐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아니면 청와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연예인들이 사회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이 뭐 방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독일을 간다거나 이럴 때 해외 동포 간담회 때 이렇게 이제 개그맨들이 따라 나가서 이 사회를 보는 일은 그렇게 많았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, 제 기억에는. 나름대로 이제 분위기를 좀 온화하게 좀 풀어주는 역할을 좀 맡았으면 좋겠다. 이제 이런 의미에서 같이 김영철 씨를 좀 데리고 나간 것 같은데 김영철 씨는 제가 볼 때는 국내에서 노잼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더 재밌게 분위기를 끌고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김미아 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약간 정치적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방송인이다. 그러면서 김미아 씨를 소개를 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김미아 씨의 경우에는 지난 이제 보수 정권 10년 동안에 굉장히 이 좌파 무슨 연예인이다 이래서 사실 찍혔다고 얘기를 하죠. 그러니까 얘기할 때
그래서 여러모로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고 소송도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. 예. 그런 면에서 아마 김미아 씨한테 그런 이제 굴레를 좀 벗겨주는 차원의 문제들도 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. 그렇게 해서 뭐 가서 이 재미 동포 간담회 분위기를 굉장히 또 화기애애하게 만들어주는 모습은 굉장히 좋게 보였습니다. 네, 이종훈 박사님 그런가 하면 또 한 명의 인물이 이제 영상 속에 포착이 됐는데 그간 참 논란이 많았던 탁현민 행정관도 동행을 했더라고요. 네. 그런데 탁현민은요. 요즘에 이게 야사당이 계속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? 예.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도 함께 동행을 한다 그래서 진짜 동행을 시킬까? 라고 사실은 의문을 좀 갖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결국 동행을 한 것 같아요. 그렇네요.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도 동행을 할 거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고 그런데 굉장히 비난 여론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는 아마 동행을 못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런데 이번에는 동행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갖는 과연 저 의미가 뭐냐?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탁현민 행정관을 정리할 마음이 지금 없거나 정리할 마음의 준비가 아직 덜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. 예. 김영철 씨든 뭐 탁현민 행정관이든 이 순방을 같이 갔기 때문에 얘기거리가 참 많은 것 같아요. 이제 부드럽게 시작해서 천천히 본질로 가볼 텐데 이 문 대통령이 파독 광부들과 간호사들을 각별히 챙기면서 뭉클한 장면이 또 한 번 연출이 됐다고 합니다.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실까요? 이억만리 독일의 뜨거운 막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병원의 고된 일을 감당하신 여러분들의 헌신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정한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. 조국 대한민국을 존경하나 안전과 바로 나라를 이끌어가신 대통령께서의 결정하심을 위하여 기립합니다. 자, 위하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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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그래서 해외 동포들에게 고국에 대한 그리움, 특히 대통령의 방문은 참 많은 생각, 감회가 새로운 것 같은데 아까 해외 동포 이제 제독 회장님이 울컥하자 직접 연단에 가서 문 대통령이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건배도 즉석에서 제안을 하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문 대통령이 소통 능력이랄까요?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것이 굳이 말로 해서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손을 한번 잡는 그 모습, 잡는 그 촉감, 그런 행위 자체가 사실 소통의 하나의 어떤 모습이거든요. 이미 우리가 문 대통령의 이런 그러니까 소통에 대한 어떤 행보를 많이 봤죠. 이미 5.18 기념식 때 맞아요. 울먹이는 이 여성,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이제 이 글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 여성에게 다가가서, 그러니까 뭐 뒤돌아선 그 여성에게 끌어 안아주고 하던 그 모습들이 계속 이어집니다. 미국에서도 사실 장진호 전투에서 숨져간 그런 이 장병들에 대한 이야기, 이 기념사를 이야기하는데 그걸 듣고 노병들이 울먹였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장점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. 순간순간 사람들과 울컥할 때 같이 끌어주고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하는 모습, 그런 모습들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능력을 좀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방금 전에 화면에 잠깐 김정숙 여사가 눈시를 붉히는 모습도 화면에 잡혔어요.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니까 딱 한 장면이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50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방독이 떠오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. 당시 모습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나는 정전 후에 그 잿더미 속에서도 오늘날 위대한 경제 건설과 번영을 이룩한 독일 연방공화국의 두루 발표고 아울러 회의에 찬 우리 한국 국민들의 결의도 또한 소개하는 동시에 양국 공통의 관심사에 관해서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양국의 우호 증진과 경제협력, 문화교류의 터전을 보다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. 예, 물론 뭐 제가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저 시대 당시에 반향이 굉장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. 왜 아니겠습니까? 그럴 수밖에 없었죠.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1960년대 사실은 변변한 산업시설도 없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로 결국은 이제 광부라든가 간호사들을
다 합치면 2만 명 정도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거든요. 그런 분들이 결국은 이제 돈 외화벌이를 위해서 나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. 이게 이렇게 힘들게 벌어서 고국으로 보낸 돈들이 지금 이제 한국의 어떤 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. 당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하고 같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그 감회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떻게 이런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죠. 근데 제가 지금 잠깐 기억하는 건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우리나라에 대통령 전원기도 없었던 시절이었고요. 아마 그 외국기를 타고 그렇게 국적기를 탔었죠. 네, 그렇게 가고 난 다음에 국내로 들어와서 야, 이제는 안 되겠다. 우리나라 항공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.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인천에 있는 그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그 한진그룹에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이제 오늘날 대한항공이 만들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김정숙 여사의 눈물, 유경수 여사의 눈물, 독일을 방문했을 때 두 영부인의 눈물이 떠오르는데요. 문 대통령은 어제 이 메르켈 총리와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. 특별히 눈길을 끄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 모습 한번 같이 보실까요? 구텐 아벤트. 여러분 반갑습니다.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독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필렌 당크. 네, 뭐 직접 독일어까지 이렇게 선보이셨는데 제2외국어가 독일어 공부를 했다, 뭐 이런 보도들이 있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그 부산의 명문 경남고등학교를 나오셨는데 그때 이제 뭐 영어는 당연히 배우실 테고 제2외국어로 독어를 배우셨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독일어 저도 고등학교 때 했습니다만 다 잊었습니다. 아마 기억하고 있는 건 아마 사법시험에도 이게 독일어가 있습니다. 제 추측컨대 사법시험에도 아마 독일어를 시험을 보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가 구텐 모르겐 아침 저녁이 구텐 아벤트인데 상대방의 국가에 대한 어떤 예의, 존중 이와 같은 그 메시지를 담긴 거 아니겠습니까? 끝에도 필렌 당크 이게 땡큐 베리 머치거든요. 이걸 하니까 또 메르켈 총리가 굉장히 웃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나름대로 오프닝을 굉장히 잘하셨다 그렇게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이건 잘한. 근데 미국 가서는 이종훈 박사님 네. 굿 애프터눈이나 땡큐 이런 거 안 했었잖아요. 그러면 그러니까요. 독일하고 조금 다른 거 아니에요? 아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섭섭하게 대했기로서는 근데 이제 뭐 역시 이제 좀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러니까 제1외국어 영어 당연히 하셨겠죠. 저도 제2외국어 독일어 했는데 제2외국어 독일어 하면 저 정도는 합니다. 그런데 발음이 보니까 역시 교과서 독일어 발음이신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독일 이번에 메르켈 총리하고 이 회담 보면서 느낀 건데요. 역시 미국보다는 확실히 좀 독일이 제대로 좀 예우를 좀 해주네요.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의장대 사열도 있고 메르켈 총리가 역시 좀 문재인 대통령 특히 한국의 이 촛불 어떤 혁명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다고 그러던데 역시 이번에 그런 관심이 저런 것에 대해서 좀 나타났고 사실 저런 의장대 행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예의라기보다는요 한국에 대한 예의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일단 뭐 이종훈 박사님 말은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문 대통령이 외교 이 전략으로 이 독일어를 잘 아주 적절히 활용했다 이런 말씀이시죠? 예, 교과서 독일어가 굉장히 먹혔다. 네, 이런 얘기죠. 아니 근데 여기 다 독일어 하신 거 아니에요? 저도 제2외국어 독일어 했거든요. 저도 제2외국어 아마 이 과거의 독일과의 관계 그리고 또 파독 독일이 잘 나갔거든요. 네, 굉장히 잘 맞아요. 선진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독일어를 주로 남자 학교들은 많이 독일어를 선택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아마 그때 어떤 독일의 국력이라든가 우리가 또 파독 광부를 보내고 간호사를 보냈던 것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한국 와서 보면 이제 가끔 한국말로 이제 그렇죠. 같이 갑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이제 인사도 이제 한국말로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한마디이지만 인사 한마디이지만 사실은 현지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확실히 그쪽에서 친근감을 많이 느끼는 건 맞죠. 그래서 제2외국어 독일어밖에 안 하셨겠지만 앞으로 프랑스나 다른 나라 갈 때도 한마디 정도씩은 익히고 가서 한 말씀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. 예, 뭐 저희도 이제 화면이 화기애애하다 보니까 메르켈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인연은 없을까, 공통점은 없을까 좀 찾아봤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비슷하더라고요. 그렇죠. 나이는 한 살 차이이지만 가장 좀 눈여겨볼 대목이 가족사예요. 가족사. 자,
우리 익히 알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집안은 흥남 철수, 그러니까 이북 출신이죠. 근데 그 유명한 흥남 철수를 성공을 했기 때문에 거제도로 와서 이제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태어난 그런 가족사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메르켈 총리는 좀 반대예요. 아버지가 목사이자 또 뭐 그 교사였기 때문에 발령을 동독으로 났거든요. 통일 전에. 그래서 서독에 살다가 동독으로 가서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공산당에 입당을 해요. 그래서 공산당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특이한 어떤 뭐 시작이죠. 그래서 그 후에 일단 기민당에 입당을 하고 헬무트 콜 총리. 그러니까 이 점도 좀 비슷한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에 처음에 뜻이 없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가 친구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정무수석, 비서실장 이렇게 청와대에서 함께 일을 하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정치에 발을 들여놓았다면 헬무트 콜 총리, 그러니까 슈레더도 그렇지만 헬무트 콜 총리가 참 이 메르켈 총리를 처음부터 이뻐했대요. 그래서 사실 독일 사회가 좀 남성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강하거든요. 그때까지만 해도 총리는 다 남성이었는데, 근데 콜 총리의 좀 후원이 결정적으로 이 메르켈 총리가 기민당의 뿌리를 받고 정치인으로서 또 더 나아가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총리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, 마지막으로 양 정상의 어떤 가장 큰 공통점은 인권이라는 점. 메르켈 총리 그러면 사실은 인권 증진에 있어서 유럽 의회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그 어느 나라의 정상보다 앞장서고 있는 것에 비해서 또 역시 문재인 대통령 인권 변호사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인권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공통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예. 보시다시피 교집합이 참 많아요.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에 저희 채널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메르켈 총리를 이렇게 언급했었습니다. 같이 들어보실까요?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퇴근하고 저녁거리 위해서 마트에서 장 보고 직접 줄 서서 기다리고 자기 돈으로 직접 결제하고 이런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? 그렇게 외국의 총리들 전부 집무실도 그렇고 관저도 그렇고 시위 항복판이 있거든요. 우리도 그렇게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대통령 시대를 열어야 되고, 그러니까 저런 낮은 경우 메르켈 총리에게 영감을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청와대 앞길도 좀 개방하고 이런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주장한 것 같아요. 네,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도.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박정희 전 대통령도 그렇고 메르켈 총리하고 굉장히 관심이 많고 롤모델이었다 이런 얘기 나오기도 하고, 또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 뭐 메르켈 총리하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이제 기울이는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이렇게 이 독일 사회가 일종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권위주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타파가 되고 이런 이제 사회 모델을 갖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르켈 총리 관저에서 그냥 관저에 그 옆에 쇠창살만 있고 사람들이 그냥 손 뻗어가지고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교민들하고 그냥 손잡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정도 경우거든요.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굉장히 낮은 경우,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시장에서 장 보고 다시 그냥 평범하게 대통령 관저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대통령의 삶을 꿈꿨던 게 바로 메르켈 총리의 어떤 모습, 낮은 경우에서 본떠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.